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만 본다면은 그래도 좀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나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일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리스크 아직도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고요.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참 오늘은 또 무거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경제에까지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 영향을 미치는지, 타격을 주는지 정말 이렇게까지 이 절절하게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나 싶어요. 8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분들은 아마 그때 우리 경제 상황 또 증시 이 부분은 좀 잘 잊어버리고 있을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는 맞아요. 오히려 주가가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펀더멘털 자체가 중요한데 지금은 이 국내 상황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외생 변수까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소개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런 환경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트럼프 관세 그리고 환율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이런 부분들을 좀 지표를 적극적으로 보시면서 빅스, VIX 변동 지수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투자를 하더라도 어디 쪽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지. 그렇죠. 반도체는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지금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국의 보조금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두루두루 어떤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에 척도로 삼는가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이 그만큼 어렵고요. 사실 뭐 정치적인 리스크 그리고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또 이럴 때 사실 경제라도 좋으면은 그러한 부분이라도 믿고 가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도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외신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 외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상황을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장기화로 봐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진영이 나누어져 있는 그런 네. 한국의 특수한 정치 상황이고 미국도 그렇긴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진영적으로 이렇게 두드러져 있어요. 그런 이유가 이게 우리의 어떤 분단 상황 자체도 영향을 미치고 그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성향을 나눌 때 진보냐 보수냐 이런 부분을 나누겠는데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더 큰 영향을 주고 또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외신들을 보더라도 워싱턴 포스트도 탄핵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될지 종잡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정치 혼란의 연장 가능성 상당히 장기화가 된다 롱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이 연장되고 있다. 이 부분인데 그래도 조금 업데이트된 정보를 말씀드리면 네. 오늘 이제 11일이죠. 네. 14일 탄핵 소추가 재추진됩니다.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사항들을 보면 일단 이게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잘 좀 눈여겨 보실 부분은 14일 정도가 되면은 일단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개되고 있는 여의도 상황이 그러면 12월에 향후의 일정이 이제 결정될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측면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헌법재판소에 가서 6인 체제라도 9명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제 3명이 공석이니까 6명이 심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최장 180일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4월, 5월까지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끝자락으로 갈수록 좀 경제라든지 또 우리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안정화되는 추세예요. 이전에 두 번의 경우를 보더라도 2004년, 2017년 그러면은 대체로 선제적으로 볼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점 자체는 1월 말에서 2월 정도로 본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대 유례가 없는 지금 PER의 최저점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로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 그래서 뭐 불안정한 건 맞습니다. 이건 인정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것 자체가 계속 영구히 가는 건 아니고 어차피 내년 되면은 트럼프 임기도 1월 20일부터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그래서 1월 말 2월 초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 상황도 어떻게든 권한 대응이 됐든 정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점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선제적으로 정치 상황이 바뀌느냐 이 변곡점을 미리 터닝 포인트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불확실성입니다. 앞으로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던 간에 사실 불확실성에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머문다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결론이 어떻게 됐던 결론이 지어지게 된다면 그 시점이 오게 된다면 그래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것이고 그때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럼에도 경제는 안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지표가 환율입니다. 환율인데 맞아요. 이 말씀 드립니다. 환율이 우리가 거의 이데일리 TV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전달드립니다만 상당히 이거는 글로벌 경제 구조화에서 우리가 환율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 축이 달러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와의 상대적인 평가에서 엔화도 볼 수 있고 위엔화도 볼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엔도 위엔화도 살짝 약세 쪽으로 가고 있는 그죠.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평가 절하가 돼도 너무 많이 돼 있다.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는데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엇갈리기는 해요. 금리도 그렇고 자 12월 달에 이제 7일, 8일 정도 남아있는 FOMC 열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금리는 내년에는 어떤 상황이 될 거냐. 미국에 이제 관세 올리고 법인세가 이제 쭉 내려가면은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습니다. 금리에 대해서도 뭐 인하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도리어 오히려 상승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환율의 경우에도 달러 인덱스만 보면 일단 조금씩이라도 하향하는 쪽에도 무게를 전문가들은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좀 달라요. 의견이.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투자의 기준으로 삼으면 참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죠. 달러라든지 그다음에 이 환율이라든지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것 자체를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좀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 이창용 하는 총재는 그래서 정치 프로세스와 그리고 경제 프로세스는 따로 갈 수도 있다. 오히려 국내의 정치적인 불확실성보다는 이 트럼프의 이 보복 관세 장벽이 더 큰 외생 변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투자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뭐 수출 주도 주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뭐 철강이냐, 원전이냐, 방산이냐, 사실 지금 예산안도 대폭 삭감한 채 통과됐기 때문에 물론 추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국가 정책 산업은 많이 자초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지금 대왕고럴 프로젝트도 맞아요. 뭐 고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원전이 됐든 원전도 지금 두쿠바니 원전이든 폴란드 방산이든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거든요.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어요. 이쪽도. 그래서 어떻든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령 여기에서 인물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는 이제 머스크에 초점이 맞춰지거든. 이런 인물 투자, 이른바 퍼스널 인덱스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러면 적어도 자율주행차라든지 또는 전기차를 보조금 없이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중국차의 경우에는 미국 진출은 힘들 테니까 거기서 우리가 현재 나가 있는 지금 10억 달러 이상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허가가 빨라진다. 이 이야기를 트럼프 당선이 이야기하고 있거든. 현지화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혜택이 있어서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려보고 지금 트럼프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스페이스X죠. 저궤도 위성, 통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통신 쪽이나 그다음에 저궤도 위성과 관련된 사업들. 이 부분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는 거.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 쪽입니다. 네. 이 로보틱스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좀 더 우리가 투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일란 머스크라고 하는 이른바 머스크 지표가 또 별도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될 수 있어요. 네. 이 점도 우리가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람이 중요한 그렇죠.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트럼프도 중요하고 그리고 테슬라도 이제 뭐 신고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전기차가 좋다라기보다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그 기대감이 최근 시장에서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기대가 또 기대를 안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투자자분들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한국 떠나고 국장 떠나고 이제 나는 미국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가 우리 이제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됐죠. 2026년 말까지 지금 현재 이제 관련 소득세법으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이제 가상자산에 과세가 되는데 저는 또 유예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른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의 폭은 훨씬 넓어질 수 있다. 미국도 상당히 주도하고 선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미국에 투자하던 이제 우리 한국 기업의 경우에도 이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이른바 든든한 일종의 이 하나의 또 기축적인 통화로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사학 개미 쪽에서도 테슬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또 관련된 ETF 상장 지수 펀드 쪽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사학 개미, 미국으로 미장으로 가는 투자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따라서 또 우리 이제 국내 시장도 재설정되는 네.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미국 쪽까지 짚고 왔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중국 쪽은 어떤지 오늘부터 또 이제 중국에서는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쪽 중요하지 자,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짧게 말씀드리면 중국도 살아나고 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과 중국의 고래와 고래의 싸움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 우린 돌고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양쪽 고래를 다 살펴야 된다.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 고래도 살펴야 되죠. 중국과의 관계가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생겼으면 우리의 이 정치적인 변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중국은 계속해서 중앙, 경제, 꽁조, 공작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경기부 정책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중국이 절대 놓치지 않는 것 반도체 또 바이오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이오 쪽에는 좀 더 투자에 대한 좀 관심사를 주목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반도체 쪽으로 미국을 뚫지 못하는 것을 중국을 어떻게 삼전이든 SK 하이닉스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부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는 곳은 일단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금융주입니다. 우리도 금융주에 대해서 좀 변동 사항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은행, 5대 은행 나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의 관점에서 여전히 올해, 지난해 또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이 은행 보험주 쪽에는 조금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이 혼란의 시기에 그쪽에도 여러분들 투자의 문을 열어놓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쪽, 중국 쪽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